마켓 브리핑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 정웅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장점장님 충혈이 좀 되셨나요?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좀 약간 결막염 비슷한 게 좀 있는데 네. 이거 방송에서 티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티 납니다 벌써 티 네, 납니다. 조금 티가 나네요. 다행히 알레르기성이어서 여러분 뭐 감염성은 아닙니다. 주식 너무 오래 보신 거 아니십니까? 요새 그 주위에서 시장 어떻게 보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저는 째려본다고 말씀드려요. 찌려본다고. 째려본다. 네. 최근에 성장주의 반락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S&P 500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선 위치에 있고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이제 지금 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수익률표로 한 상위 5종목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의 주식들의 이제 공통점은 최근에 감원 그리고 비용 통제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제가 딱 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그래서 이제 올해 탑픽 종목으로 아마존이나 메타를 언급했던 이유는 사실 일종의 학습 효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년에 기대하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상승을 가장 크게 이루어졌던 상황들도 악재 요인의 반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그리고 비용이나 이익이 이제 바닥을 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투자 설명을 세미나를 이제 소규모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 매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나가서 이제 했었는데요. 네. 사실 1월보다는 보통 2, 3월 정도 많이 하는데 제가 했던 이유가 어떤 그 이제 공통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시장의 저점이 언제 형성이 될 것 같냐. 네. 그 언제쯤이면 예전에 이제 비테크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는지. 그 두 번째는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많은 자산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더라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구간들 큰 폭의 하락 뭐 20% 이상 구간 지금 나스닥이 33%죠. 이제 결국에는 패드 피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지금 IT 버블과는 좀 다른 이유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뭐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생겼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표를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나 이제 실물 지표들이 바닥을 치는 구간 내에서 바닥 신호가 거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출연 때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거는 큰 폭의 뭐 46을 찍든 50 이하에서의 그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부분은 거의 시장 타이밍으로 보면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명언까지는 아니지만 친한 지인들에게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정한 바닥은 바닥을 통과한지 몰랐을 때가 진정한 바닥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명언인데요. 예. 그래서 이건 친한 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략 15년간의 이제 여러 주시장에 있으면서 바닥을 느꼈던 부분들은 항상 저점을 통과했을 때 바닥을 모른다. 지난 6월과 10월 달 시장이 그랬었고,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FTX 사태가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가장 위험 자산의 탑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최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15% 이상 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해서 요새 보지도 않았어요. 8% 하루에 상승이 나왔고요. 지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언제든 한번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베팅할 수 있는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하방 경직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좀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 CPI에서 보면 항목들로 보면 쉘터가 그래도 7.5%
정도 너무해요. 연율로 좀 더 나왔거든요. 진짜 너무해. 근데 이제 6.5%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네. WTI 기준을 보면 올해도 지난 이제 12월 제가 지난 CPI가 좀 낮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12월 달만 보더라도 11% 정도 유가가 내려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8% 내외 정도로 더 반영한다고 하면 더 낮아질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중고차 가격 계속 내려갈 거로 언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올 상반기에 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CPI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는데 네. 우리가 보는 시각을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올 상반기에는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해서 잡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죠. 지금 중요한 건 하반기에 네. 코어가 전월 대비해서 잡히기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전월 대비해서 꺾일 거다. 이제 꺾였을 때 시장이 환호할 거라고 했지만 역시 그런 흐름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시장을 볼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도 이성적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적으로 시장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말하는 데이터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다만 변수가 우리가 지금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시장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또 올랐어요. 네. 근데 이로 인해서 반대로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재 상승이? 맞습니다. 아우 싫어. 이제 중국이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네. 원유부터 올라갈 수가 있고요. 산업용 원자재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요가 급락해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원자재 내려가는 가장 최악의 구간입니다. 저는 2014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유가 반등이 이로 인해서 빨리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시장의 하나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연초 이후부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래 1월 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산타를 엘리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까지 수익률을 보면 네,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S&P 500이 4분기 기준에서 지금 이 그로스가 4.1% 역성장을 기록을 하는데 네. 1분기, 2분기 전망 역시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지만 지금 올라가는 거는 여행과 여행 소비주가 올해와 내년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의 지금 주가 반응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위 10개 중에서 몇몇 종목들을 보면 워너브라더스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 그리고 카니발 로얄크루즈 등 이런 종목들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골디락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연준이 시차례독을 일단 그 긴축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는 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업종들이 상반기에 있다는 거고 작년에 우리가 유가 관련돼서 에너지주들이 이제 간다 전문가들이 외쳐도 사지 못했던 이유가 네. 너무 빅테크에 적응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인정.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산을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빅테크가 지금 깔끔하게 저점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준다면 가장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이게 좀 완화될 거로 좀 생각하고 있고 네. 달러는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 연준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5.1%를 지금 제시를 했죠. 실질적으로 5.25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월 최종 금리를.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확률은 4.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다음 달 당장 2월 달에 베이비 스텝이 있는 거고 네. 3월 달에 의외로 베이비 스텝 있다면 시장 환호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되는데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발언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일단 비감론자들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이라고 봤었던 게 7, 80년대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총 부채 대비해서 GDP 비율이 그 당시 130%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60%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불안하다고 더 생각했던 거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은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좀 우려감들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2주 사이에 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끝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3월 최종금리의 그 기대감 미리 2월부터 이제 미리 반영이 될 거고 거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책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2월 정도에서는 정확한 시장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이따가 이제 주간 일정 때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 주까지는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테슬라 실적 이전까지는 보유 전략 내에서 이제 일단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일단은 25일 날 팔아요? 그 이전에는 일단 보수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가 지난주에 하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1월 소비 심리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가 60이었는데 64.6이 나왔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요.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현행 지수는 지금 68.6, 59.4에서 굉장히 야. 높아졌죠. 기대 지수도 62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기 전망이나 전반적인 사안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로 하락을 했습니다. 4.4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수치를 보면 재작년 4월 이후부터 보면 가장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잘 나온 수치죠. 왜냐하면 보통 2, 3%대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거는 작년 6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랐던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을 반영을 했고 그쵸. 물론 GDP 성장률도 반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비 심리 지수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 하방력이 뭐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산업 생산이 높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게 앞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물 지표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건 2, 3개월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반영이 되려면 올 상반기 내에 좋아지더라도 6월 이후부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확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급격한 상승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예상보다 중국이 빨리 회복을 한다면 이게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원자재, 네네 맞습니다. 구리, 원유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미리 구리는 확 벌써 뛰는 거 같고. 네네. 사실 이제 달러가 약세가면서 우리가 투자 대안을 자산가 분들께서 사실 금에 대한 투자를 많이 좀 문의를 하고 실제 네. 투자를 집행을 하는데 지금 원자재 시장, 채권, 주식 이렇게 동시다발적 움직인 경우는 별로 드문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부분들은 추가적인 뭐 테일 리스크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변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와 관련돼서 유럽과 중국에 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아닌가. 뭐냐면 유럽은 네. 지금 겨울 직전에 경기가 안 좋은데 네. 만약에 더 추워져서 난방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라와서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지 않겠냐. 이 부분들이 가장 불확실성이 컸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내려가면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죠. 급락했죠. 예, 여기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사실 시장이 또 움직였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부동산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들인데 좀 이따가 왜 부동산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궁금하네요. 주간 일정에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중국 성장률이 잇따라 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6%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작년만 해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의 목표가 5.5%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중국 과학원에서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9.3% 정도 나올 거다.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네. 이거를 상쇄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올해 그 미국 성장이 0.5%라고 하면 두 개 분기 정도 네.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는데 그게 네. 저는 1, 2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적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반도체? 또 갑자기 반도체까지 좀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6년하고 2018년 구간을 보면 네. 반도체가 치킨 게임에 또 들어가면서 감산을 했죠. 네. 가격이 이제 다시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18년에 삼성전자 58조 영업이익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도 이제 막 감산이나 여러 움직임들이 비용 통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과거보다 생각보다 빨리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안 좋은 부분도 수요 하락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과거의 그 역사적 구간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TSMC 실적에서도 나타나지만 언제든지 수요 증가나 실적 부분들이 최소 하반기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나 2차 전지에 집중할 때 지금 오히려 반도체 주식들이 더 상승률이 높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 6개월 전에 그 제가 지점이나 다른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 레터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6개월 그때 전.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장 올해 2023년을 주목해야 되는 거는 로봇, 네. 자동화, 리쇼링 관련된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법 통과에 따른 공장이 생겼을 때 과연 연준이 의도하는 임금 상승률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많이 쓰겠느냐? 그러면 자동화나 이런 로봇이 필요한데 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바로 실전에서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네. 이제 그 주식은 10월 달 하락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 구간에서도 12월까지 올랐습니다. 뭐예요? 예, 뭐 일부 뭐 네. 저 반도체 기업이요? 뭐 네, 기계 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업종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미리 움직이기 시작하고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네, 우리 6개월 전에 레터가 네, 적중했으니까 네. 지금 레터 하나만 써주시죠. 네. 지금은 일단 그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중국이 가장 안 좋았던 10월의 구간에서의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은 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었죠. 네. 예, 결국에는 지금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단기 하락률에 따른 네.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리바운딩이 셀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소팅을 좀 많이 해놨고요. 많이 빠진 거가 네. 튀어오르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허.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 네. 과거 아마존이 IT 버블 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보다 더 1년 먼저 반등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에서 밸류에이션 하단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미리 갈 수 있는 하단을 미리 찍는 종목들을 사놓고 있어야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 글자 가능하겠습니까? 네, 세 글자 기업 네. 후보로 손색 없습니까? 아 예.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아니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네. 종목명을 얘기 못 하신다니까. 네, 아니 정프로도 모르는데 뭘 세 글자, 어떻게 세 글자. 세 글자? 여러분들 아니까 세 글자. 예, 세 글자? 일단은 주간 일정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네. 일단 이번 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있고 중국 MLF 금리 결정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로 연결해서 보면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왜 중국이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LPR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월 달 이제 전인대회 3월 5일을 앞두고 중국의 정책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주 후반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춘절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18일 그리고 중국 17일에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에 주목하고 있고요. 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6%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에는 마이너스 0.9%, 한 1% 내외 정도 감소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최근에 경기 침체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예전에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연준의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 그래서 하락 요인이 좀 되긴 했지만 일정 부분 시장에 컨센서스를 맞춰준다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오늘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9명의 패드 인사들이 지금 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이나요? 네네. 다수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또 유심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FOMC를 앞두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잣대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서 18일 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 네. 또 올립니까? 그래서 상단.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이미 0.5% 넘었기 때문에 이미 뚫렸어요, 이미. 상당히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시장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저는 장기적인 그림이 4월 이후에 구로다 총재 네. 후임으로는 어차피 긴축을 스탯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일본 증시가 굉장히 1%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12월 PPI 지수가 전년 대비 10.2% 나왔습니다. 일본이요? 네. 물가 올려야 돼. 때문이라도 올려야 돼.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건 달러 약세를 가장 급격하게 영향을 줬던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일본의 그 주식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서 그 엔화가 강세 구간에 들었을 때 올랐던 일본의 은행주 네.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방향에 따라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사실 엔화가 약세 흐름으로 갔을 때, 엔화 강세 흐름으로 갔을 때 그래도 코스피 지수나 네. 한국 증시에도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시장 상승 요인이 여러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앞서 말씀드렸던 25일 테슬라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일정상 무서워요. 25일부터 빠진다는 소리 같아 자꾸. 네. 무서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 후반까지는 일단 보유 전략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은 지켜볼 수 있다. 네. 하지만 수익률이 일단 어느 정도 상단까지 본인이 생각한 수익률까지 올라왔을 때는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예언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25일. 좋은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 25일부터 빠진다. 25일부터.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여러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이번에 유럽과 미국에서 가격을 좀 내렸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차량 가격을 내려야지 가능한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됐거든요. 7,500달러 정도 이제 받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인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괜찮은데 네. 상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악재거든요. 재앙이죠, 재앙. 네, 그래서 포드나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원가 경쟁력이 가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가 측면에서 높았던 프리먼토 공장 비중이 재작년에 가장 높았거든요. 올해는 상하이나 이제 베를린이나 여러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이 늘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자신 있게 내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들을 정도로 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이제 이게 당연히 수요 하락을 우리가 될 거라고 이제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 인하라는 게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사실 2030년, 2025년 이후로 보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판매 대수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치킨 게임을 통해서 몇몇 기업들이 시장에서 아웃이 되든 아니면 이제 좀 경쟁 자체가 느려지든 간에 이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을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인하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산업 확대에 따라서는 지금 2차 전지 업종은 굉장히 지금 호재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전기차 산업은 커질 거다. 음.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내에서의 그 2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BOA나 일부 COE들은 어차피 얕은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한 차례의 하락 혹은 이제 변동은 또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는
뭐 전반적인 시장이나 원자재 가격 동향도 또 중요할 것 같고 네. 사실 이전보다는 테슬라가 나스닥 시장 방향에서의 그런 절대적인 방향을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대안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좀 부진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장 자체가 하반기를 더 보여주고 또 테슬라의 이 최근의 약재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을 때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이제 수급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악성 매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이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부작용들이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악성 매물 남았어요? 네. 우리 101달러 갔을 때 다 혼난 거 아니에요?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오늘 지난주 은행주처럼 네. 안 좋은 실적과 대손 충당금 뭐 여러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을 내놓고 나서 플러스 전환 끝났지 않습니까? 가이던스를 네, 뭐 3에서 5% 정도 하락 잘 이후에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일정 부분 됐을 때 좀 그다음 방향이 좀 가늠이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 이후에 또 월간 판매량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한 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테슬라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한다고 네. 하셔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도 만들었잖아요. 네. 에릭하고 서현진 씨가 네. 뭐 만든 드라마가 뭐, 있습니다. 뭐예요? 또 오해영이라고 그런 드라마가 있죠. 네. 근데 오늘 정홍선님이 25일에 대한 아주 뭔가 좀 예언 비슷한 걸 하고 가셔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아 25일? 25일부터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가봐야지 아는 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아니, 저는 가봐야지 꼭 아는 거.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이제 1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지금 견조하게 올랐고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사실 이제 질이 좋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시작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2년 연속 사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적은 대공황이나 유가 파동 이해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믿음을 좀 시장에게 줄 수 있느냐 네.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렇다면 2월 시장 어떻게 보는지 좀 음. 여쭤봐도 됩니까? 그거는 2월 달에 말씀을 2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신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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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째려봅니다. 아,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보고 와서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